제가 이제 아메를 한 지는 처음에 아메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던 데가 27살 때 총각 때 그때 들었었어요. 그럼 지금 몇 살? 3년 전이니까 97년도 때 그때 아메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듣고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는갑다라고 하는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지나가다가 이제 서른이 돼서 결혼하고 29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서른에 우리 아들이 한 명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이 들어오는 수입이 집에 들어오는 가정 경제가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나가지는 돈들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이래가 되겠나라고 이제 우리가 좀 가계부를 좀 써보잖아요. 앱에서 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조금 압박이 좀 왔었어요. 아 월급은 오르는 속도보다는 얘가 먹고 싸고 하는 그 속도가 더 크니까 그러다가 또 3년 뒤에 또 딸이 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니까 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 그때 이제 건설 쪽에 있었고 건축 전공하고 이제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나름은 그냥 저희들 동기들에 비해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이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 뭐 낮지는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그냥 고민이 이대로 살아서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알아봤었죠. 택시 기사 면허증도 따고 그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뭐 그 자전거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어쨌든 좀 이렇게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한계에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지방을 출장 가면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대리운전도 있지만 그때는 대리운전 같은 그런 건 없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미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고 한 8개월 정도를 저는 그때는 알아봤어요. 지금은 알아볼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시대도 좀 편해졌죠. 그때 당시는요 할인점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마트인데 자동차 타이어 팔면서 냉장고도 팔고 옆에는 소고기도 파는데 옷도 판다? 미쳤나 임마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가 97년도였으니까 우리나라가 할인점이 들어온 게 94년도인가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에 이제 회원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부산에 할인 매장이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홈플러스 이런 건 없었고 GS 마트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메가마트 동네 메가마트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니까 이게 유통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다음에 다이렉트 직접 판매가 어떤 개념이다.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지금은 뭐 쿠팡 그다음에 뭐 당근 마켓이나 아니면 네이버 홈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플랫폼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아메하고 비교해서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를 알아보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엔드 오전에 이제 강서에서 OM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부산에서는 조진표 대표님께서 이제 애들 이렇게 케어하라고 또 이야기를 오늘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하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실랑이를 좀 펼쳤죠. 와이프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그냥 건설회사에 있는 건설회사를 직업으로 하는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단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뭘 파는 일을 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의 베이스로 한 3개월 반대하다가 이제 내가 알아본 채널로 같이 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MP3 파일이고 음원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는 그냥 테이프 제가 강의할 때 공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고 그거를 와이프가 좀 들어보고 또 복사시키고 이러면서 와이프가 들어보니까 본인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인 생각하고 다른 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어나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건축 관련해서 건축가를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뭐 다 했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불로소득이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삶은 그냥 직장 생활 그냥 일반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버리면은 굉장히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환경에서 제가 자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자랐는데 아메이를 아냐 하면은 아메이를 몰라요. 아메이가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저는 제가 이 30대까지 살았던 저의 사고로 이 아메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알아야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냥 느낌상 그냥 나한테 다가왔던 아메이가 뭔가 나를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메이가 왔었을 때 안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알아봤지 않습니까? 8개월 정도 알아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구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제 나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만하게 여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잘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 살고 싶어 하는 이 사이에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내가 잘 살고 싶어 하는 저만의 희망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이 갭이 있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의 95%는 여기서 이쪽으로 좁히죠. 현실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말잖아요. 근데 한 5% 정도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95%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뭐가 없냐면 수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맞춰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랬고 저도 그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그냥 내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전략을 해야지라는 쪽으로만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궁핍이고 결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또 생긴대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신조 1 그다음에 신조 1에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가 아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이렇게 창조되어 있거든요. 창조되어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못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를 봤어요. YTN인가 거기서 뉴스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 지금 직장인 수능인이 많대요. 요번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직장인 수능인이 많대요. 그래서 평균이 26세 되는데 직장인 수능인.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 대기업에 다녀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수능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 고병원성 AI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 대란이 다시 올 거래요. 계란 대란이. 그럼 요 앞전에 계란 대란 하면 있었죠. 계란 사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 대란이 다시 온대요. 그리고 원유값이 올라가면서 우유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제과 제빵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이제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2022년도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미래 준비였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시대. 불확실성 시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익 다변화. 수익 다변화. 이게 뭡니까? 엔잡러. 엔잡러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부터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활발하게 좀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었을 때요.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19년도 후반에 왔었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한국에서는 그때 2월인가 3월부터 이렇게 서울 쪽에서 인구가 그 확진자들이 좀 생기면서 드림월드도 3월 달부터인가 온라인을 안 해야 돼, 오프라인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뭐 줌이라는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코비드 19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 지금은요. 2022년 11월인데 가면서 2023년도가 되면 뭐로 힘들까요?
돈 때문에 힘들어. 안 그래?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드니까 미래 준비라는 말이나 불확실한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와닿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뉴스였었는데 계란 대란이 온다든지 그럼 결국 그거는 이제 금액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계란 대란이 오죠. 그다음에 우유값이 오른다든가 원유자재 오르는 거는 지금 뭐 그냥 기정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고 안 오르는 게 뭐만 안 오릅니까?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트렌드 코리아가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지난 10월 5일 날 이제 그 책이 이제 발간돼 나오고 내년은 어떻게 소비 트렌드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좀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그거 이야기를 리더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메 이야기하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이제 집으로 딱 가서 라면에 맥주 한 잔 뭐 이렇게 마시면 또 배 나오고 빡 해지겠죠. 네, 이제 MZ 세대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 MZ 세대들이 한 작년까지만 해도요. MZ 세대들 중에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럼 돈을 많이 버느냐? 좀 쉽게 벌었었던 것도 있었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그 외에 뭐 자기네들이 벌 수 있는 엔잡들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인스타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공을 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초기에 이제 그냥 골프채를 잡았다 해가지고 바로 실력이 확 올라가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골프 쪽에 있다가 지금 싹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 치면서 저도 이제 골프를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하면서 캐디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냐니까 요즘 안 온대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친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요 3벌을 가져온대요. 우리는 골프 칠 때 18홀 돌 때 한 옷 가지고 치거든요. 전반전 칠 때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인스타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있거든요. 9홀 돌고 또 그러니까 약간 그늘집 가는 쉬는 시간 있는데 그때 다시 또 빨리 옷을 갈아입는데요. 또 사진을 찍어 놓는데 후반전 돌 때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찍어 놓는데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한 날 한 장소로 갔는데 다른 날 온 것처럼 다른 데를 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올리기 위해서 골프를 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 됩니까? 주식 안 되죠. 코인 됩니까? 부동산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우리가 이제 주식도 코로나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할 때 그 베이스가 뭐였을까요? 베이스가 자산이죠. 자산이잖아요. 어떤 자산이냐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벌어지는 자산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식도 했고 코인도 했고 부동산도 살려고 하고 연끌 해가지고 하나 사놓고 뭐 거기서 이제 올라서 인생의 대박을 한번 터뜨리고 이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의식을 하고 자산을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삶이 힘들어지니까 직장을 재테크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 점검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만들려고 이 친구들이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은 이런 거 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자,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서민, 그 다음에 그냥 빈자. 일을 안 해도 돈이 늘어나는 사람을 부자래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소득이 생겨지는 사람. 일을 안 하면 소득은 안 생기는데 내 돈이 그대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 일을 하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계속 돈은 없어. 부족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대출을 해야 되나는 대출 알아봐야 되고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기존 대출을 다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이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인 거죠.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힘들었고 서성이도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강서에서 OM 할 때 또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약간 저렇게 혹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보니까는 목소리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2월 말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백신도 안 맞고 우리 항상 뉴트라이트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맹신이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좀 머리가 좀 띵해 아사로라 열알 처방 끝 병원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것처럼 백신을 안 맞았었어요. 안 맞고 아주 선생님들 좀 건강하거든요. 많이 건강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래 좀 걸렸는데 그 지금 좀 나아서 또 다시 또 어제 강서 갔다가 내일은 또 대전에 또 파트너들 만나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죠. 집에 안 계시면 감사한데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요. 내년이 블랙 토끼, 블랙 레빗의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내년에도 불황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불황이에요. 그래서 이 불황의 시대에 내년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고 기업의 트렌드가 경제 트렌드가 어떻냐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좀 오느냐 이거를 거기다가 10가지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이 실종이 된대요. 평균이 실종이 됩니다. 우리가 평균하면 뭘까요? 평균하면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니까 이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약에 어디 조문을 하러 가면 야 조이금 얼마 정도 하면 되노? 이런 거 평균이죠. 보통 30대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될까? 그럼 내가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저 때는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양극화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되든지 아니면 N극화. 이게 평균이 없어요. 평균이. 아니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지는 거. 뭐 이런 성향들이 온다는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한테 최적화된 거를 찾지 남들이 평균이라 생각하는 그쪽에 내 삶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평균이 실종이 되고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취향이나 각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때가 저는 이제 내년에 54살이거든요. 박진실이하고 동갑인데 우리 때보다 더 우리 때는 그냥 평균에 들어가면 안전빵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실종인데 평균이라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피스 빅뱅이 온대요. 빅뱅이 온대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서니까 그 구글에선가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서 앞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는 사무실 와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거는 철칙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사표 내라. 그러니까 사표 낸 직원들이 많대요. 나는 그런 조직에서 구속돼 가지고 내가 삶을 거기다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거죠. 그래서 오피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에 대한 빅뱅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 이제 N 잡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 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뭘 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거나. 그런데 그 임원이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 상무까지는 갈 수 있겠네. 뭐 임원까지는 갈 수 있겠네. 이러면 그 말을 우리는 저희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면 욕이라고 생각한대. 내가 뭐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으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도 자녀를 뭐 대학 학자금을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1인 가족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애 놓고 그럼 애가 그 이 회사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학자금 뭐 이래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을 때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이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오피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조직에 근무하는 거는요. 이 조직에서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인간관계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나만의 자영업을 나만의 내가 원하는 나만의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조직을 가지 조직의 소속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조직의 번창을 위해서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트렌드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게 핀셋 복지가 돼야 된대요. 니한테 맞는 복지, 니한테 맞는 복지, 니한테 맞는 복지, 이게 다 회사에서도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체리 슈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체리 피켓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체리 피켓이 뭐냐면 우리 케이크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맛있는 체리 같은 거 한두 개 있잖아요. 그것만 얌체같이 먹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체리 피커란대요. 좀 못된 뭐 이런 가시나 저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 내가 샀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만 맛있겠다라고 다 먹는 거. 근데 이제 체리 슈머라고 하는 나온대요. 이제 그거를 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짠테크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가 되면서 짠테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알뜰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만 해가지고 제일 싼 데 찾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티몬이나 쿠팡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해놓고 한 3일까지 하루는 쫙 검색 다 하지 않습니까? 검색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바로 주문 안 하면 알고리즘에서 AI에서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아직 안 사? 아직 안 사? 혹시 다른 데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쿠폰을 줘야 되겠다. 20% 쿠폰. 이런 걸 줍니다. 그럼 그거에 현혹돼서 사게 하려고. 짠테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짠테크보다 더한 게 체리 슈머입니다. 이 체리 슈머는 양배추 같은 경우가 이 반 개짜리가 3,000원 하는데 한 개짜리가 4,000원 하면 저는 4,000원 이거 주고 사죠. 사고 반 개 정도는 썩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통 이제 많이 하자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은 돈대로 4,000원 주고 계속 써먹으면 이게 나한테는 더 낫다. 2,000원에 살 수 있는 거 똑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리 슈머 같은 경우는 6분의 1 가격에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샘플 시장 이런 데도 좀 찾아다닌대요. 그냥 무료로 주는 샘플 말고 원래 샘플인데 그거를 내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다닌대요. 체리 슈머들은. 그다음에 또 뭐냐, 지금 당근 마켓에서 보면 같이 사요 이런 거 있거든요. 사과를 내 혼자 5개를 사면은 5,000원인데 한 박스를 사면은 그 안에 뭐 60개가 들어서 뭐 2만 원 이러면은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체리 슈머 내용 아시겠죠? 지금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보면 배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불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 중국집에 시킬 건데 같이 시키실 분. 그러니까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그 배달비가 3,000원 아닙니까? 만약 10명 같으면 300원씩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왜 나왔겠어요, 이게? 불황이. 물가는 올라가고 배달비도 소비자가 다 내야 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이요. 인덱스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부 다 이제 색인을 입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 그 패친, 페이스북 친구, 인친, 인스타그램 친구.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 올리면 거기다가 좋아요, 댓글 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난 적은 없어도 이제 그렇게 생각. 동네 친구는 동네 친구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관계를 다 설정을 하고 등급을 다 매긴대요. 그게 이제 내년의 트렌드로 온대. 내년의 트렌드로. 그 다음에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업에서 많이 이제 고민해 한다더라고요.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걸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을 자꾸 찾아야 될 거잖아요.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자꾸 원하는 것들이 니즈가 다양해지니까 평균이 실종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거나 N극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계속 새로운 걸 찾는데 그 새로운 거 찾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만든대요. 프리미엄 양극화니까 평균이라는 게 실종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정도 금액이면 사겠더라 이게 없어요. 완전히 좋은 걸 사든지 완전히 저렴한 걸 산대요. 다이소 쇼핑을 하든지 백화점 쇼핑을 하든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에서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일시불로 한번 딱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 사는 게 아니라 구독 경제를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한대요. 구독 경제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소비자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깅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번에 디깅 모멘텀. 디깅 모멘텀이라 가지고 이게 디깅 판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 집착하면요 그거를 판대요. 연예인이면 연예인을 계속 파고, 그래서 연예인이 뭐 입는다, 뭐를 먹는다 하면 나도 내가 거기에 같이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나도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하잖아요. 이 우울증을 좀 극복하려고 하나를 딱 파서 거기서 내가 거기를 집착하면서 우울증을 탈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깅 모멘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10대들이 이걸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좀 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해리포터를 좋아해. 헤르미온느를 좋아해. 여성분들이니까. 그러면 헤르미온느가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그걸 입고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머리를 맑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딱 원하는 게 딱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그쪽으로 좀 간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딱 필이 꼽혀 있다. 그럼 필이 꼽혀서 예전에는 그냥 뭐 꼽혀 있는 것을 그냥 좀 조금 있다가 마는데 이걸 계속 그쪽으로 간대요. 성향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요. 이제 7번이 알파 세대가 온대요. 알파 세대에 대해서 타겟을 잡는데요. 알파 세대가 어떠냐면은 2010년부터 2035년생 MZ 세대들이 부모인 아기들. 그래서 2023년도에 알파 세대의 최고 고령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가지고 더 밑으로 계속 이제 아직 태어나기 예정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정인 걔들까지 다 이제 알파 세대죠. 우리가 X 세대, 그 다음에 Y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 이랬거든요. 근데 Y 세대가 이게 밀레니엄 세대라 가지고 이거를 밀레니엄 세대로 해서 이제 M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가 X 세대. 이건 알파벳이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벳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알파 세대에 있는 애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할까요?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할까요?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한대요. 저도 온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한대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뜯어보는 거를 원치 않는데요. 그리고 폰에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얘네들이 그냥 일반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폐쇄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소통을 한대요. 왜냐면 카카오톡을 MZ세대의 부모들이요. 그거는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일상이 다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에 대해서 그걸 안 가진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8포켓, 10포켓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애가 귀하죠. 우리가 이제 이 MZ세대들이 애를 놓으면 한 명 정도 놓지 않습니까? 뭐 다자녀 이렇게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극히 드물고 보통 한 명 낳아서 잘 키워줘. 왜? 지금 힘드니까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명절에 세뱃 용돈 받는 것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아빠, 그다음에 고모, 뭐 이모, 뭐 이렇게. 그래서 팔포켓. 얘 하나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용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래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제일 잘 가는 데가 다이소래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하니까 다이소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소의 연간 매출 중에 1, 2, 3등, 1, 2, 4등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알파 세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찾으면 그게 마케팅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된대요. 왜냐하면 MZ 세대들은 어쨌든 애에 집중하니까. 애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 세대. 그 다음에 8번이 뭐냐면 선제적 대응 기술.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술은 나와 있는데 이게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보편화되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 대응 기술이 제가 2000년도 때 그때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요 아파트 그 계획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 쪽에 이제 분당이나 이런데 그 가서 보면은요 우리 실내에서 내가 이제 20층에 삽니다. 그러면은 나갈 때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죠 실내에서. 눌리면은 내가 나가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바로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빼려고. 지금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지금. 그다음에 저희 집에 세탁기하고 이제 건조기가 있는데 저한테 앱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열 교환기 청소를 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세탁을 하는데 오염물이 많아서 세탁 시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가 세탁 시간을 길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좀 내가 다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열감기에 갈아야 될 시기 안 됐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요번에 저기 8월달에 우리 저기 서울에서 홍수나고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요. 그런 것도 다 선제적으로 기후가 이 정도 되면은 그 폭우가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으로 우리가 안전 문자 보내듯이 그걸 미리 보낸대요. 그리고 실내 환기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 유해할 것 같고 사람이 기절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그 환기를 체크해 가지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다음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 정도 쓰러져 있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의식을 잃었었다라고 되면 119에 바로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양궁에 보면 양궁하면은 이 그 선수의 얼굴을 보고 심장 박동수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 TV에 보면 나옵니다. 무선으로 해서 이 그 표정들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이 나와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차에 실리는 거예요. 차에 실리면 하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 졸음 상태가 왔다 이런 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휴게소 바로 대세요 이렇게. 아니면 차가 안 움직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안전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이태원 같은 참사는 사실은 안 날 수도 있겠죠. 지하철이 그러면 이태원역을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달할 거다. 그 다음에 공간역이래요. 공간역.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오프라인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죠. 체험을. 그래서 와서 체험하기를 바란대요. 그 공간에 가서 온라인에서는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리플렉서를 만약에 설명을 듣는다. 들으면 이해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발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약, 중, 강을 해봤을 때 내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가려고 하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간대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나 이런 메타버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 그럼 거기서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그 포인트 얻은 걸 가지고 내가 그 실제 메타버스하고 똑같은 그 식당, 좀 유명한 식당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가상의 셰프한테 인사를 하면은 쿠폰을 얻는 거예요. 포인트를 따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딴 걸 가지고 내가 원래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지고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하고 오프라인하고를 계속 이렇게 접목시켜서 공간을 많이 만든대요. 공간에 대한 힘을. 그러면 이거 인력 확장성 뭐 이래 나오던데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네버랜드 신드롬. 신드롬이 있대요. 네버랜드가 이제 피터팬이잖아요. 이게 대표하는 단어가 어른이 어른인데 생각이 아이 같은 거예요. 이제 수면 연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수면 연장이 지금 뭐 140년까지 살아간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늙지 않으려고 외모를 좀 우리가 꾸미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외모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가 굉장히 젊어진대. 그래서 나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옛날에는 60 하면 노땅이었는데 지금 60 하면 노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 나이라고 있었거든요. 스마트 나이가 지금의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곱하기 0.7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지금 곱하기 0.7 하면 박진심하고 저하고는 37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젊어지는 거죠. 사고가 굉장히 젊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가꾸려고 하고 나에 대한 사고가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 때는 어쩌냐면 한 50, 60 되면은요. 아이고 그냥 이제 뭐 애나 키우고 살지. 이랬을 때 치면 나의 삶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게 이게 이제 2023에 2023 트렌드 코리아 이제 리더들이 책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 2023 소비에 대한 트렌드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는 어디서 소비하냐면 플랫폼에서 소비를 다 하시죠. 플랫폼이랑 뭐 티몬, 쿠팡, 네이버 뭐 이런 데서 다 소비를 하는데 여기서 소비하는 이 소비자가 결국은 이 플랫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기업체들에 의해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쓰는데 플랫폼에서는 돈을 벌잖아요. 배달의 민족, 뭐 야놀자에서 제가 뭐 어디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 펜션을 구하거나 할 때 야놀자나 여기 어떤 이런 데 들어가면 야놀자가 펜션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야놀자에다가 클릭을 해서 펜션을 예매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여기다 지불을 하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펜션에서 여기 뭐 저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가면은 바로 그 숙소를 할 수 있잖아요. 야놀자는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야놀자는 뭘 하고 있어요? 연결을 하고 있죠. 연결하고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쿠팡도 팀원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럼 쿠팡에 이거를 창고에 재어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를 파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이 쿠팡에서 다이렉트로 제품을 갖다 주라고 하죠. 쿠팡에서 배달을 안 하거든요. 이제 쿠팡에서 배달 안 한다라는 거는 쿠팡이 모든 제품을 다 자기들이 생산 제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업체가 일로 쿠팡 가져와서 여기서 배달하면 배달 들어가는 건 있어도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무신사 이런 데도 보면 플랫폼으로 우리가 펼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켓컬리 그런데도 왜 2만 원, 3만 원짜리를 첫 구매할 때는 100원에 줄까요? 왜 줄까요? 이 소비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회원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다? 아메이입니다. 아메이가 있습니다. 아메이가 있고 제가 ABO로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해서 써보고 소비를 해봤거든요. 소비를 해봤는데 소비해보고 좋아요. 좋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메이에서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회원으로 소비해가지고요. 그러면 소비하면 100% 환불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A 클릭 머니 정도? 장수하면 A 클릭 머니 정도를 받아서 내가 소비하는데 그냥 여기 체리슈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짠테크 정도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아메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기준이 있거나 등급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아메이를 해보고 싶다 하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돼요. 제가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렸는데 이 사람 회원가입을 안 한대요. 회원가입을 그러면 제가 경험했었던 걸 같이 공유하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물건을 주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냥 이 사람 제가 경험했던 정보를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내가 공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회원가입 해가지고 쓰고 싶대. 그럼 연결시켜 주면 되죠. 연결을 누구를 통해서 연결됐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연결입니다. 연결. 공유고. 뭐를 하고 나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제가 연결하고 공유를 했었을 때 아메이가 저한테 주는 게 캐시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해가지고 토탈 다 하면 35%의 캐시백을 연결과 공유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A 클릭머니로 아니요 포인트 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왜? 불황이니까.
N잡러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N잡러를 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가장 그 사업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회원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산을 만들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자산이 없으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자산이 그대로 있을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고 돈이 나는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체리 슈머가 생기고 그다음에 평균이 실종하고 오피스 빅뱅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핵심은 자산인데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자산을 통해서. 아메이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요 그냥 사서 구매해 보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한 달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한 달 안에 내가 노력순으로 캐시백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노동소득은요.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들이면 돈을 버는 게임이잖아요. 자산소득은요. 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자산을 만들어서 이 자산이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주식을 하고 뭐 다 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N잡러를 하죠. N잡러를 하지 않습니까? N잡러는요 다양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소득이 전부 다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소득의 성격인 노동소득을 N잡러로 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영업을 합니다. 근데 월세 나가는 게 있고 손님이 안 오니까 내가 이거 월세 돈도 지금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시 이후로는 손님이 안 오니까 샷다 문 닫고 9시부터 대리운전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월세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는 신문 배달하고 뭐 우유 배달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알바하고 다 하는 겁니다. 하다가 내가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원래 내 하고 있는 자영업도 못하고 다 못하죠. 그러니까 N잡러의 가장 핵심은요. 노동소득으로 벌고 있으면 N잡러는요. 노동소득 외의 소득을 가져가야 N잡러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자산을 만드는 일.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진정한 N잡러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다양한 소득만 벌어지려고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이 하나 생겨지면 이 N잡러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자산소득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만 PB를 모으려고 하면 보통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써야 되죠. 뭐 그 부분 저는 제가 시작할 때요 그만큼 쓸 수 있는 가정이 여력이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집의 거를 바꿔보니까 원폰 바꿀 수 있고 세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PB가 한 5만 PB 나오더라고요. 5만 PB. 5만 PB 나오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친구들한테도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경험했던 거를 내가 공유를 해서 내한테 5만 PB 쓰는 한 3사람 정도 만들어서 20만 PB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 분 계시니까 젊은 리더님 같은 경우는 5만 PB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남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퍼스널 케어 정도라고 치면 그러면 이게 3만 PB 같으면요. 그럼 6명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내가 좀 더 젊으니까 더 많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늙은이보다. 그래서 젊은이가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늙은이들은 20만 PB는 쓸 수 있잖아요. 건보도 먹어야 되죠. 처진 피부도 올려야 되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20만 P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0만 PB 정도가 되면 3%의 캐시백을 준다라고 룰이 돼 있어서 6,000원에 캐시백을 주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1.7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들어오는 현금은 10,000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 20만 PB 하면 3% 주는데 이걸 그냥 내 혼자 쓰는지 아니면 내가 10만 원 정도를 쓰고
5만 원, 5만 원 쓰는 사람을 모아서 20만 원 되는 저한테도 3%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 정도 쓰고 5만 원 쓰고 그다음 또 5만 원 쓰고 이래서 잡혀지는 20만 원 된 저한테 3% 캐시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캐시백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저는 뭐 했냐면은 처음에는 써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었던 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다가 공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제가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공유를 하고 연결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이 제품이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라고도 했었고 장소도 설명을 했을 거고 데모도 해봤을 거고 제가 일을 했겠죠. 시간을 투자해서 일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나만의 회원 자산을 만든 거예요. 자산을 만든 거예요. 자산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소득 10,000원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자산 소득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써봤는데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있겠죠. 스폰서가 있고 저가 있고 그다음에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한테 각각 어떤 형태든지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아서 묶어버리면은 전체가 80만 원. 80만 원 같으면 6%가 해당되니까 48,000원. 48,000원은 이 그룹에 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가입을 해서 나보다 늦게 연결이 돼서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몫을 먼저 주고 나머지가 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이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전을 보니까는 저는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6%가 되니까는 36,000원 빼고 나면 이 사람은 12,000원의 소득이 되고 저는 60만 원, 36,000원 가지고 여기 6,000원, 여기 6,000원 빼고 나면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36,000원 가지고 그냥 세 사람이 나눠 가지고 그냥 12,000원씩 주면 공산주의죠. 더불어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했 나한테 보상을 더 주겠다.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마케팅이에요. 같이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주겠다. 저는 2명을 알렸고 스폰서는 1명을 알렸습니다.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까?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스폰서의 12,000원 소득보다 제가 24,000원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무슨 말이냐? 같이 좋아지는데 자본주의. 내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늦게 하고 빨리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한 3명 정도를 20만 PB 하는 3% 정도 하면서 제가 제 그룹에서 제 이하를 보니까 9%하고 한 120만 정도 120만 정도 PB가 나왔습니다. 이래 나온 저를 그냥 단순한 9%가 아니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나오는 소득은 한 평균 한 15만 원 정도 월 소득으로 나와지는 게 15만 원 정도 나와지고 한 5만 원 정도 샘플팩들이 많이 나와요. 샘플팩. 그럼 그 샘플팩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체리 슈머들 한번 써보게 하면 좋겠죠. 그죠? 이 체리 슈머들은 허접한 샘플 말고 원래에 있는 본 제품을 사용해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뜰하게 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 샘플팩들을 이렇게 체리 슈머들한테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인덱스 관계로 있는데 좀 더 깊이 관계가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소비자 중에서도 반응이 좀 좋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라 하면은 좀 잘 오는 집에 뭐 차 한잔 마시러 오라든지 아니면 요리 미팅 한데 오라든지 하면은 잘 오는 나만의 등급에서 레벨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인덱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주면 되겠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한 3명 정도 3% 되고 이 사람이 9% 정도가 되고 이 사람은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6% 되고 2명 정도 해가 6% 된다. 그래서 제가 400만 PB 정도의 그룹 매출이 만들어진 저를 브론즈 필드라고 해요. 원래 15%가 나와지는 캐시백을 치면은 보통 한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와지거든요. 근데 곱하기 30%의 그 캐시백을 좀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집니다. 월 보너스가. 이 100만 원 정도 나와지는 건 어떤 돈이라고요?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나와지는 돈이 아니고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나만의 자산을 구축했을 때 나와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여기가 전부 다 만약에
브론즈 필드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브론즈 필드 정도 되는 400, 400, 400 정도가 되면 저는 1200만 pb 정도가 되겠죠. 그룹으로 모아지면 1200만 pb면은 1100은 넘고 1500이 안 됐기 때문에 23%의 캐시백을 받아가거든요. 그럼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요,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들어와졌는데 이분들이 또 여기가 브론즈 빌더가 나오고 이래서 이분들이 한 1200만 pb 정도가 되는 1000만 pb 이상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 저는 제가 뭐 때문에 이거 아메이를 좀 할 수 있었냐면요, 만약에 에메랄드 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1억 줄게 이랬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인맥이 넓고 뭐 없고 이거를 떠나서 나도 처음에 30대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아메이를 받아들였을 때 아메이는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8개월 동안 알아보고 나니까 아메이는 잘하면 나한테도 내 인생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 주변에 3명 없겠나 이거죠. 3명. 3명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10명을 찾으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3명은 한번 알아봐도 안 되겠나. 3명. 그게 제 머리에 꼽혔어요. 3명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3명을 찾아서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면은 제 라이프 스타일이 좋겠죠. 이거를 한 판 더 하면 64거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죠. 연봉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메는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처음에 제가 스타트를 하고 나서 21%, 많게는 24%까지 21%까지 내가 가면서 내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거를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배우는 시기. 3%도 해보고요. 데모도 내가 해보고요. 카탈로그 보면서 내가 제품도 알아보고요. 그럼 제품을 알아보는데 우리 미역 같은 경우가 보면 좀 비싸 보이는데 왜 마트에서 나오는 미역하고 우리 미역은 어떤 게 다를까? 지주식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 그냥 해초리 물에 띄워서 하는 그냥 이래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미역하고, 그다음에 밀물 썰물 때 자연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미역하고는 뭐 어떤 게 다를까?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초사리 미역 어느 정도의 양이 국내에 나오는데 아메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거. 아메가 뉴트릴라이트인데 왜 홍삼을 또 유통을 하지? 그럼 홍삼은 가면 전부 다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보면서 이게 좋구나 하면서 배우는 기간. 내가 경험을 해보는 기간. 그다음에 이 1000만점이라는 거를 한 번을 하면은 SP라고 하고, 3번을 하면은 GP라고 하고,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2번을 하면은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도 SP가 되고 GP가 되고 PT가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명, 2명, 3명 이렇게 내가 1000만점 한 거를 1000만점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경험 안 한 것 같으면 모르겠고 내가 경험을 해본 거니까 이거를 내가 가르쳐 봐서 너네들도 한 월 소득이 한 100, 뭐 250에서 300, 400 연봉으로 치면 파운드스 PT 정도 되면 연봉으로 치면 한 6천 정도 나와지더라고. 그 정도 되는 엔잡러가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가르쳐 주는 시기가 되고요. 가르쳐 주는 시기가 되면서 제가 뭐가 되냐면 사파이어도 되고 에메랄드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된 것처럼 파운드스 PT 때보다는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말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요. 한국말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같이 알리고 같이 사업을 했던 이 파트너들한테 이 파트너들이 사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에메랄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사람들을 가르쳐라라는 게 아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코스입니다. 코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냐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또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석핀을 가시려고 하는 파트너도 있고 이미 간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가 가지고 있는 저는 비전이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되느냐?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 보드 셰퍼 그 이기는 습관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거다.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나는 내가 1년에 한 3번 정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유럽 여행을 내가 다니는 라이프스타일을 사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냐 전원 생활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난 집이 좀 이런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라든지 내가 타고 싶은 차는 이런 차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나의 지금 상황이 되냐 이거죠. 안 되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평균이 실종했다라는 건 각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그만큼 선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우리가 장소를 해주는 거죠. 장소를 제가 우리 팀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생필품 설계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생필품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비하는 것들을 1년 동안 소비하는 리스트를 내가 잡아보고 이거를 내가 12달러 쪼개서 배치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좀 지혜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면 내가 쓰는 생필품을 1년에 10% 이상은 할인을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그만큼 지금 쓸 게 안 돼. 그러면요. 이 체리슈 모델 있죠.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 이 체리슈 모델. 이 사람들 몇 명 모아서 한 사람 한 개 장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A 클릭머니는 이 사람한테 다음 달 이 사람한테 다음 달 이 사람한테 할인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체리 슈머가 전부 다 장소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도 되잖아요. 오피스 빅뱅이 옵니다. 내년에는 이거는 뭐 전문가가 이야기해 놓은 거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추가 소득을 원하는 거예요. 추가 소득을 하고 인덱스 관계가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카카오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등급이 좋다. 이 사람 김세칠 씨는 나한테 보면 꼭 뭐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되면 내 등급이 높아지겠죠.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원폰 같은 경우는 진짜 프리미엄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싼 겁니다. 프리미엄 제품하고 참기름 진짜 좋아요. 뚜껑 열면서 이게 한 요만큼 열렸는데 고소함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제품에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싸요. 나는 내가 지금 소비하는 소비 경제력으로 보면은 나는 좀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제품에다가 우리는 친환경이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25% 라이든지 요리인지 건강인지 뷰티인지 헤어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진짜 일하고 있는 데서 뭐 피로를 푸는 발 마사지인지 한쪽에 그 사람이 매료만 되면 그쪽으로 깊이 팔 수가 있겠죠. 알파 세대, MZ 세대들이 제일 아끼고 원하는 게 8포켓, 10포켓이 되어 있는 애들을 위한 성장 케어라든지 애들의 건강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든지 선제적 대응, 장수호죠. SOP죠.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까 하는데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 소비자들한테. AP로 모시고 와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거죠. 네이버랜드 신드롬은 우리가 아마 김사랑 리더님도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암해하기 전보다 지금이 굉장히 더 젊어 보일 거예요. 이뻐 보이시고 원래 바탕이 이쁘신데 그러니까 내가요 그냥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문화는 지금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모임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 탓하고 그다음에 과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기가 내 브랜드죠.
여기가. 그러니까 2023 트렌드 코리아는 우리가 내년에 아메이를 좀 더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리듬들이 내년 트렌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내가 지금 현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그 마음, 그 갭에 대해서 나는 95%가 아니라 5%의 마음, 그걸 우리가 좀 더 가지고 가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년 2023년 11월에는요 전부 다 이제 그 차 카탈로그 보고 있고 집 평면수 좀 넓혀지는 집을 살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아주 즐겁고 해피한 그런 우리 대구의 리듬들이 되고 드림월드의 줌에 들어와 계신 리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